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로 국제 문해의 날이 되겠습니다. 문해. 문해가 글 문자에다가 해독한다는 그 해자죠. 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게 바로 이제 문해예요. 근데 이제 그 유사한 개념으로 유사하다기보다는 근데 같은 맥락의 그 용어로 이제 문맹이라는 게 있죠. 문맹. 문맹은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글을 못 읽는 게 문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서 보니까 전 국민의 78%가 문맹자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글을 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이제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국이 되면서 48년에 정말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엄청 그 제도적으로 기초를 닦고 학교를 세우고 한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뭐 독재자 해갖고서 지금 나쁘다고 자꾸 그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진짜.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한 사람. 물론 뭐 말년에 어,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하야를 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해놓은 업적까지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뭐 나쁜 일이에요. 예. 물론 뭐 지금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문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걸로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그 투표할 때 기호 1번, 2번 있죠. 예. 그 기호를 왜 정했는지 그 아시나요? 그게 바로 글자 이름을, 그때 후보자들 이름을 못 읽기 때문에 그 기호를 정한 겁니다. 기호도 1, 2 이게 아니에요.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 투표용지를 만들었다고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때였죠. 다행히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했죠. 진짜 우골탑이라고 소 팔고, 진짜 논 팔고 소 팔고 해갖고서 자식 시키려고 엄청 이제 부모들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소뼈라고 만든 탑이라고. 굉장히 참 그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얘기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흘렀는데, 하여튼 이 문해의 날, 문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나라는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그 이 문해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 문해라고 해서 뭐 문맹인 줄 알았더니 문맹을 깨우쳐주는 분들이 그 문해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모임에, 제 모임에 이제 그 아는 분이 그 문맹 선생님을 이제 잠깐이 아니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참 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정말. 응? 남이 글을 못 읽는데 그걸 깨우쳐 주려고 노력한다. 그거 쉽지 않죠. 우리가 60년대 진짜 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진짜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그 돈 없고 진짜 뭐 이래 갖고서 학교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소위 그때 당시 공순이라고 비하하던 우리의 딸들, 그다음에 우리의 그 누나들, 응? 우리 아줌마들, 응?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응? 그분들을 깨우치려고 정말 대학생들도 그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그 길바닥에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국제 문해의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문해의 날과 이제 백로의 날인데 9월 8일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문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죠. 자, 문해.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문해예요. 근데 문맹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해와 문맹은 이제 의미가 약간 다른 거죠. 문맹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 이 맹인할 때 이 맹자죠. 이게 앞을 못 본다는 얘기니까 문맹하면 글을 못 읽거나 글을 쓸 줄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는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해예요. 네.
예, 국제 문해의 날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제 문해의 날. 국제 문해의 날, 영어로 인터내셔널 리터러시 데이네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국제 문해의 날은 문맹 퇴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 8일이다. 1966년에 공표되었으며 1967년부터 기념해 왔는데 해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이날에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두 개의 국제 문맹 퇴치 공로상이 시상이 되는데 1989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또 유네스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스. 이건 정말 대단한 상이죠. 우리 조선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그 한글의 그 과학적인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 세종대왕을 높이 칭송하면서 이제 문해상을 정한 거죠. 그리고 2005년 제정된 유네스코 공자 문해상이라는 게 있네요. The UNESCO Confucius Prize for Literacy. 네, 뭐 공자 문해상 하니까 공자 학원 생각이 나는데 뭐 샤워지간 이건 우리 관심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사항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화상이라고 문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결국 문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을 글을 읽거나 이해를 하는 거니까 문맹을 퇴치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각 나라마다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나라는 문맹률이 높고 어떤 나라는 이제 낮고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맹률이 이제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뭐 요즘은 어, 워낙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사회 일각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맹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역사가 나오고 제정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념행사를 볼까요? 세계문해의 날은 전 세계에서 다자한 기구, NGO, 민간단체, 지역사회, 교사, 학습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국제행사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컨퍼런스 형태로 개최된다. 세계문해의 날에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두 개의 국제문명 퇴치 공로상이 시상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뭐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 문해의 날에 그 다양하게 펼치는 그 이제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시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그 백로가 되겠습니다. 그 1년은 이제 백로는 24개로 구분한 24절기 중에서 15번째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며 음력 8월, 양력 9월 9일경이다. 얼추 이제 가을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처서 하면은 이제 목이 이제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목의 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기 때문에. 지금 백로. 이게 한자 뜻으로 보면 그 하얀 이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자, 태양의 환경이 165도에 올 때이다. 이 환경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 예, 요즘 뭐 아직 그 한낮에는 좀 따갑기는 하지만은 뭐 얼마 전부터 가을 냄새가 이렇게 막 그 아무리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가을 냄새가 나죠. 예. 이제 백로가 되면은 완연하게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국 사람들은 백로 입기일로부터 추분까지를 5일씩 3호로 나눠 그 특징을 말하였는데 초후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에는 무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라고 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기러기 겨울 철새죠. 북방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 철새들은 이제 여름을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이제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돌아가야죠. 즉 남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울 강남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 이제 말후 마지막 5일 사이에는 무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 이제 겨울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는 장마도 거치고 중화 마루에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된다. 정말 화창한 아주 그냥 맑고 푸른 높은 하늘에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곡식을 넘어뜨리고 해일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실 이때는 이때 오는 비는 곡식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 이제 비죠.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곡식이 이제 잘 여물게 되죠.
자, 백로가 음력 7월 중에 드는 수도 있는데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그러한 해에 오이가 잘 된다고 한다. 네, 또 그런 모양입니다. 또한 제주도 지방에서 백로의 날씨가 잔잔하지 않으면 오이가 다 썩는다고 믿는다. 네. 자, 경상남도를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섬 지방에서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을 늘린다. 그다음에 백로에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한다. 네. 또 백로 무렵이면 고된 여름 농사를 다지고 추수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므로 근친을 간다. 네, 가까운데 이제 뭐 인사를 다닌다든가 그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가을에 9월 달에 비가 와서 절대로 이제 좋을 게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백로까지는 오는 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섬지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육지하고는 또 이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건 지역적인 뭐 특성이라고 좀 봐도 이제 되겠죠. 예. 어느 해인가 보면은 이 9월 달뭐 추석 명절이 되고 그러는데도 막 그냥 태풍이 불고 그래갖고서 한번 굉장히 피해를 본 적이 있었죠. 글쎄 어느 때인가요? 그때도 이런 그 시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강 뚝이 터졌죠, 일산에서. 그때 하나 북한에서 쌀 지원을 한다라고 막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그 지원해 주는 걸 받겠다 이렇게 탁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약속한 쌀 양을 맞추라고 북한에서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하는 그 후일담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춘분이 이제 여기죠. 백로니까 여기네요. 여기 180도인데 여기 0이니까 180도라고 쳤을 때 165도가 된 거예요. 15도만 더 돌아가면 이제 180도가 되니까. 예, 그러면은 춘분으로부터 쳤을 때 이제 1년의 반이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입춘으로 이제 봤을 때는 반이 넘어가서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봄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어서 추분, 한로, 뭐 상강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가을이 깊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초가 되면 입동이 돼갖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진짜 뭐 눈과 추위를 갖다가 이제 다 걸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입춘이 돌아오면은 1년이 돌아가는 거죠. 예. 네, 이렇게 24절기에 대한 그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백로가 여기인데 이제 곧 이제 추분이 되겠네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밤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추운 겨울로 이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백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오늘이 그 이제 문해의 날인데 문해의 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문해의 날과 백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모두의 좀 젊은이들을 좀 탓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압니다. 네. 지난 5년간 너무 시대가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문해의 날을 어, 요즘도 그 문해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계셨던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글을 못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해 선생님이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그 문맹의 인구를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열성으로 이제 활동하시는데 정말 그분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못 읽지는 않았는데 뭐 겨우겨우 이제 글자만 깨쳐 갖고서 이제 뭐 노인분들 다 그렇죠. 이 읽는 속도나 글씨를 쓰는 속도가 엄청 이제 늦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돈을 이제 찾으러 이제 물론 아버지가 가셨으면 바로 찾아오셨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셔 갖고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직접 찾으러 이제 은행이 아니라 그냥 우체국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우체국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그걸 쓰는데 앞뒤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으니까 이게 양식에 이게 잘 안 써지죠. 응? 정말 글을 해독하는 게 늦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것도 늦은 그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쓰질 못해 갖고서 이제 우왕좌왕 절절 매면서 뭐 이제 당황해 갖고서 있는데 이제 창구 여직원이 인제 "왜 빨리 안 갖고 오느냐."고 인제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유 나 이걸 쓰려니까 좀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대신 좀 써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못 쓰느냐고 그냥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참 어 그 소리를 듣고서 참 저도 속이 많이 그 상했었는데 그런 글자를 모르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제 나이 들은 할머니가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챙겨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같이 인제 친절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지만은 하여튼 글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이 문해 선생님들이에요. 더군다나 인제 그 뭐 세종대왕 문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문자가 또 뛰어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쉽고. 근데 최근 그 제가 인터넷에서 인제 한번 본 그 이제 기사인데 일본 그 젊은이들이 글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인제 컴퓨터가 인제 일상화돼 있고 뭐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일 다 인제 뭐 할 수는 있는데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고 이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 영상을 그 이 동영상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제 백록은 인제 오늘인데 어 이제 흰 백자인 이슬로차죠. 근데 이슬이 인제 맺히기 시작한다. 이제 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로 이제 서서히 계절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문의 날과 백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